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10강 10번째 강이고요. 제3각법 보조투상도 도면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할 텐데, 좀 쉰 목소리를 좀 내서 죄송합니다. 환절기 감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번 장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제3각법 도면 작성 시 경사면 등의 보조투상도 도면 그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 경사면이 포함된 형상의 경우 삼각법에 의해 투상도에서 실제 길이값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보조 투상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요거 예제를 좀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상면에 수직으로 평행하게 이제 제도함으로써 형상의 길이를 실제 길이 값으로 정확하게 이제 추상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보조 투상도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제 문제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모델링 형상은 이렇고요. 자, 저기 이제 이게 주투상도로 이제 설정을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앞부분보다는 여기 측면에 틀어서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정면도로 한번 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두께하고 전체적인 높이, 폭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돌려서 이건 이제 우측면도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보면 이게 평면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면도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께나 이런 높이나 폭 같은 것들은 다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안쪽에 보면 이제 원이 있고 장공에 두 개가 관통된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 수문선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수문선으로도 표현이 되긴 할 텐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C 못따기인지 아닌지 아니면 단차 부분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상도면 자체가 이 일면도에서만 하면 안 되고 우측면으로 틀어서 우측면도, 즉 이면도까지는 적어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면도까지도 틀었는데도 좀 문제점이 여기 C 못따기인 것 같은데 C 못따기인지 아니면 이제 비대칭의 못따기인지 좀 구분이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원의 형상도 이게 타원인지 그냥 원인지 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걸 정면도로 보게 되면 사실 수문선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측면상에서 얘는 그 타원으로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여기 장공의 길이도 그죠?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측면도로 보고 이면도 그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평면도로 또 두고 그리자니 마찬가지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시모따기인데 시모따기 아닌 걸로 보이고 여기도 장공이 좀 이상하고 여기도 원이 좀 이제 타원처럼 보이고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이제 경사면이 포함된 형상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제 경사면이 이렇게 포함된 형상이거든요. 이걸 경사면이라고 요거 45도로 제가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사면이 포함된 형상의 경우에는 이 삼각법으로 투사를 하게 되면 실제 길이값, 실제 형상값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조 투상도를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경사면이 포함된 이제 도면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보조면을 사용하면서 도면 그리기 작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보조 투상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미 좀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는데요. 이거 보고 우리가 CAD로 이제 완성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이 영상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쳐다본 걸 제가 뭐라고요? 이걸 정면도로 두겠습니다. 주투상도로. 그 다음에 우측면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평면도 그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요 면에 그죠? 요 면에 법선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수직으로 올라간 법선을 기준으로 바라본 이 방향으로 보조투상도를 그리겠습니다. 요 형상 말고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좀 풀어 쓴 게 요거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요 그림 말고요. 요 그림 먼저 보지 마시고 요게 정면도고 요게 우측면도고 평면도라 봤을 때 그죠? 예, 투상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요. 길이가 형상이 각각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단에 있는 여기 보조 투상도를 이제 우리가 그리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면도하고 보조 투상도 요 두 가지 그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차피 도면 보고 그리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형상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시면 됐고 자 이제 요거 가겠습니다. 자, CAD로 오셔서요. 새로 만들기 들어오시고 네, 1234.dwt 요거 템플릿 파일 열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도면상에서 보면 이거 주투상 정면도부터 먼저 그릴 건데 얘 가지고 지금 그릴 수 있는 건 사실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아웃라인들이죠. 그죠? 그죠? 요런 아웃라인들을 먼저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수직으로 된 이면을 하나 그릴 거예요. 수직으로 선을 뽑아서 또 요 부분을 좀 그림을 좀 그려내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45도로 꺾여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우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그림 주면 좋을까요? 그냥 라인으로 그려도 상관없고요. 옵셋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X라인으로 일단 한번 가볼게요. X라인으로. 엑셀 엔터 치시고, 여기 일단 수직, 요면, 요 점 클릭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각각 클릭해서 수직 수평선 그렸고요. 여기 원점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린 겁니다. 지금. 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높이까지 요거 만들어 주려면 바닥에 있는 수평선 요거를 16mm 옵셋 해주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려놨고, 그러면 이제 요 윗부분 완성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부분도 70이니까 요 수직선을 요만큼 옵셋 해주면 여기 교차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한번 그려보죠. 화면 확대하시고요. 옵셋 O 엔터 치시고 16이라는 숫자를 주겠습니다. 엔터 치시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자,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완성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이상 없고. 일단 트리밍 하지 마시고 일단 내비두고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을 오른쪽으로 70mm 가시면 되겠죠. 옵셋 70이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ESC. 그럼 여기 교차점에서 얼마? 125.5mm 정도 45도 선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각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0도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는 몇 도가 됩니까? 저는 이거 라인으로 극좌표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상대 극좌표로 오랜만에 상대 극좌표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교차점은 요 밑에 바닥이다, 그죠? X라인 하셔도 되지만 그냥 상대 극좌표로 가보시죠. 자, L 엔터 치시고 여기 교차점 콩 찍고, 그죠? 길이는 125.5예요. 여기까지 삼고. 자, 부등호 여는 거 기억나십니까?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M 옆에 보면 부등호 하나 보이죠? 부등호 이렇게 열어주시고. 됐습니까? 부등호 열라는 소리는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요거 L 엔터 먼저 치시고요. 상대 극좌표예요. 그 다음에 부등호는 요겁니다. 예, 부등호 요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주시면 되겠죠. 각도는 몇 도입니까? 지금 요쪽이 45도면 전체 180도에서 45도를 빼게 되면 요 사이 각도는 아시겠지만 135도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 극좌표를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5라고 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고. 자, 요 사이 요게 이제 길이가 125.5라는 거죠. 소수점이 있네, 그죠? 자, 그 다음 이거 자체를 다시 옵셋으로 안쪽으로 16mm 해주시면 되겠죠. 옵셋 O 엔터 16mm라고 하고 엔터. 여기 꺾인 선 클릭, 바닥으로 클릭, ESC. 됐습니까? 자, 요거 그러면 보조선 요거 하나 지우고요. 이래죠. 이 엔터 지우고. 자, 트림으로 바로 정리해버릴까요? 여기도 정리해버리죠. 그럼 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요 끝점과 끝점은 이어주면 되겠죠. 라인으로 N 엔터 치시고 여기 콩 찍고 여기 콩 찍어 주셔서 이어주시면 끝나요. 자, 트림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 동시에 두 선을 없애려면 필렛 F 엔터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남길 선 각각 클릭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이 부분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죠. F 엔터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엔터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형상적으로. 예, 형상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하고 가시죠. 컨트롤 S 누르고 저장을 바탕화면에 한번 할게요.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저장 눌러서 한번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 형상이 이제 정면도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슬롯에 대한 수문선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못따기에 대한 어떤 선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요 선도 지금 아직 없고요. 여기 지금 뭐가 선이 들어가 있죠. 요 수문선들 뭐가 보이죠? 수문선들이 각각. 어쨌든 이 선들도 다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선들이에요. 여기서 뽑아오면 되는 선들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서 그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 위쪽에 있는, 그죠? 보조 토상도를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두고 보면 보이시죠? 지수도 보이고. 자, 그러면 이 면에서부터 요까지는 이게 두 선은 이게 두 선은 평행한 걸로 눈에 보이시죠? 평행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135도면 135도로 꺾은 아니 120도든 100도든 꺾인 그면 요 면 기준으로 우리가 요 면을 펼쳐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요 면을 있잖아요. 요 면이잖아요. 지금 요 면이죠. 여기 요 면을, 그죠? 우리가 이제 보조 토상으로 그릴 땐 요렇게 똑같이 요 면 기준으로 요 방향으로 여기 평행하게 요렇게 꺾여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예, 여기 면이 하나 더 있다면, 그죠? 요 면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와서 여기라고 생각하면, 그죠? 두 선이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확한 평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평행하니까 그냥 옵셋 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있는 위선 있잖아요. 요 선을 그냥 그대로 사이즈 옵셋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요 면 그대로.
자, 그래서 옵셋으로 수치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한 40 정도로 띄울게요. 엔터, 요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그래서 이 두 선의 평행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선이 결국 어디서부터 어딘가요? 물론 여기는 못따기를 했지만, 그죠? 못따기를 했지만 이 선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인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선 자체를 다시 밑에 40이라는 숫자로 옵셋을 해주면 요 위에 있는 선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상 없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두 선을 이어주면 여기 위에 막힌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자, 옵셋 오엔터 주시고 40이라고 주고 엔터, 이선 클릭, 위로 클릭. ESC 라인 엔터 치시고요. 각각의 끝점을 이어주시면 되죠? 엔터. 여기 끝점을 이어주시면 사각형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그죠? 요 면을 바로 쳐다본 거예요. 아까 그건 설명드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해됐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를 쳐다보면 여기도 중간점이 각각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중간선이 필요한 이유는 얘들 파이 20하고 여기 장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인으로요. 얘는 치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주시면 중심선을 그릴 수 있어요. 찍어줄 때 엔터 여기 삼각형 중간점 찍고 상단도 직각 혹은 삼각형. 예, 삼각형. 그죠? 중간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ESC. 결국 얘가 중심선인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근데 중심선 이따가 바꾸기로 하고.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그 다음 20파이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려면 55.5mm를 이 선을 옵셋을 해주시면 예, 여기 되겠죠. 옵셋 O 엔터 주시고 55.5라고 주고 엔터, 이 선 클릭, 위로 클릭. 여기 교차점에 파이 20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C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20이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네, 이상 없고 이상 없으시죠? 됐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장공은 사이즈가 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12mm라고 간격을 줬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2파이인 거예요, 이쪽이. 그러니까 R로는 R6이라는 소리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이 26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 장공 속의 중심 거리는 28mm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옵셋 O 엔터 주시고 26이라고 주고 엔터, 선 클릭, 엔터, 28이라고 주고 옵셋 28이라고 주고 선클릭, 위로 클릭, ESC. 자, 이 여기 교차점 각각 12파이의 원이 두 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혹은 삼각점 콩 찍고 D 엔터 10이라고 주고 C 엔터, 여기도 교차점 혹은 삼각 중심점 콩 찍고 D 엔터 10이라고 주시면 각각 됩니다. 자, 두 선을 4분점끼리 이어를 주면 그죠? 장공이 나오겠죠. N 엔터 치시고 여기 4분점 혹은 교차점 공 찍고 여기도 4분점 혹은 교차점 공 찍고 엔터 여기 교차점 혹은 4분점 각각 여기 찍어주시면 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트림 TR 엔터 주시고 이 선과 선을 선택해 주시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장공 모양도 이렇게 나와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형상은 결국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을 좀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해 줄까 이제 보시면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선을 이렇게 라인으로 당겨도 되지만 제가 이제 이쪽에 보조 투상도를 먼저 그린 이유가 좀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얘들은 이제 중심선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들은 미리 라인으로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 미리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중심선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되니까 이 선이 이까지 삐져나간 건 되게 긴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정합시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중심선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중심선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깥쪽에 이 외형선이 제일 끝이죠. 요 끝 외형선 기준으로 중심선은 한 3에서 5mm 정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에서 5mm. 그래서 아마 예전에 제가 이 LEN이라고 하는 랭슨 기능 써가지고 그 다음에 DE라고 하는 옵션을 가지고 한 3mm 정도를 일괄적으로 뺐던 게 아마 기억나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들을 좀 선을 정리하겠다는 소리예요. 랭슨을 쓰셔도 기억나시면 이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편의상 BR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이용해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BR 엔터 치고 여기 클릭하고 당겨주고 엔터 여기 클릭하고 당겨주고 이상 없고 엔터 여기 클릭하고 당겨주고 엔터 여기 클릭하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엔터 여기서 조금 끊어줄게요. 붙여놓으면 조금 모양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이상이 없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이제 중심선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중심선이 분명히 여기에도 두 개가 존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장공을 눕혀서 봤을 땐 여기 얘처럼 숨은 선으로 끝과 끝이 보일 거죠. 얘도 원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정면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이 값이 여기 보이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릴 때 이 중심선 요 세 가지 있잖아요. 요걸 카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오멘트 치시고 여기 중간점 콩 찍고 여기 중간점에 한번 당겨 봐요.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중심선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중심 기준으로 위아래로 원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또 하자면 라인 이용하셔서요. 여기 4분점 있고 교차점 찍어서 여기 아마 직각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이해되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서. 자, 빨리 하자면 이런 거예요. 라인 XL 엔터 치고요. 라인으로 L 엔터 치고요. 여기 교차점 혹은 끝점 혹은 4분점 여기 찍고 여기 당겨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오선의 기준 중에 직각이라고 하는 직교라고 하는 오선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고위도 딱 붙습니다. 네. 여기 붙으면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요 사이즈 그대로,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평행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두 개가 평행해진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에 변화가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얼마? 10mm. 여기도 10mm. 네. 이런 식으로 그려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10mm, 아이고, DAL이죠. 경사치수.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이거 10mm. 여기 찍고 여기 찍어도 얼마? 10m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을 당겨서 쓸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그거 써도 됩니다만 전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트림으로 기준점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고, 얘 같은 게 여기도 있는 거니까 그죠? 또 선을 당기시든지 아니면 미러 기능 이용하셔서 선 클릭하고 엔터, 여기 교차점 찍고 위에 교차점 찍어주고 엔터 치시면 똑같은 선이 나오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미리 하겠습니다. 이 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선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여기 답은 있습니다만 중심선은 제가 생략했네요. 숨은 선이죠. 그죠? 보이지 않죠? 이 중간을 옆에서 봤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얘는 미리 선택하시고 뭘로 바꿔요? 맞아요. 레이어 들어가셔서 숨은 선으로 미리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하시고요. 됐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여기 끝 각각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운 거죠. 맞죠?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 혹은 중심점 찍어서 선 하나 직교로 찍고 엔터 여기 찍고 여기도 여기 찍어주고 엔터. 자, 트림으로 엔터 이렇게 좀 끊어주고, 얘들도 숨은 선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한 가지 좀 파악할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선이 겹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겹친 거는 아니네요. 겹친 거는 아니군요. 겹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겹쳐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겹쳐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건 뭐냐면, 여기 분명히 씨못따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선이 얘하고 요 사이가 거리가 아마도 지금 10인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10. 그럼 나중에 여기도 씨못따기를 이제 10 주고 씨못따기를 하게 되면 선이 겹쳐집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선이 겹쳤을 때 선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선을 겹쳤을 때 어떤 선을 표현해 줘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한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제일 우선순위가 제일 뭐냐고 물어보시면 뭐 외형선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선의 굵기를 먼저 기억하면 돼요. 굵기.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하는 선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제일 굵은 선이 어떤 선입니까? 외형선이 가장 굵죠. 지금 외형선이라고 하는 건 얘들이 다 외형선이에요. 외형선 맞습니까? 이건 중심선이고, 이거 우리 템플릿 만들 때 기억하기로는 외형선은 우리 0.5mm짜리 시험 기준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고, 중심선이나 숨은선, 숨은선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숨은선 같은 경우는 0.35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중심선은 0.25고. 그러면 외형선이 숨은선보다는 더 굵은 선이니까 선이 겹쳤을 때 어떤 선이 보여야 됩니까? 외형선이 보여야 됩니다. 맞죠? 이해되셨죠? 지금 이해되셨죠? 일단은 그래서 MA 엔터로 매치 프로프로 여기 밑에 있는 숨은선을 각각 다 이렇게 바꿔 놓을 텐데, 여기 분명히 선을 또 하나 따올 건데요. 그때 아마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여기까지 그려놨습니다. 선이 겹치는 선이 쓰는 거 꼭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못따기를 한번 하고 갈 건데요. 얘도 보니까 요 선 기준에서 위아래는 어떻습니까? 요 선 기준에서 위아래는 다 대칭이죠. 대칭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그려줄까요? 요 선을 조금 더 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완벽한 대칭이니까. 자, 이때 이제 랭스는 한번 우리 써먹어 보도록 하죠. L 치고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옵션 값 주고, 지금 여기 그 커맨드 창이 안 보이네요. 컨트롤 9번 눌러서 커맨드 창 일단 좀 펴놓고요. 자, 그 다음에 len 랭스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 하단에 증분값 형태로 D2라고 주고 4mm를 뺄 거니까 4라고 주고 엔터를 한번 쳐놓고요. 선을 클릭해 주시면 각각 4mm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A 엔터 치시고, 우리가 이제 숨은 선 바꿀 거잖아요. 그죠?
중심선 바꿀 거죠. 그럼 요 중심선 원본 클릭, 4번 클릭해 주시면 중심선 되고요. 자, 여기 C5딱입니다. 요 부분은 10mm, 10mm니까 C5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양쪽으로. 자, 그럼 챔퍼, CHA, D 엔터, 10, 엔터, 엔터, 선클릭, 선클릭, 엔터, 선클릭, 선클릭. 자,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겹친다는 소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라인으로 여기 찍고 직각으로 내리면 여기가 아마 딱 이렇게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겹쳐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 부분이 외형선으로 먼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은 뭘로 바꿔야 된다? 이따 이거 지울게요. 얘는 어떤 선으로? 맞아요. 외형선인 거예요. 그래서 MA 엔터 치고, MA 엔터 치고, 원본 클릭, 요거를 외형선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 S로 저장. 그리고 우리가 요 면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이렇게 두면 둬도 되는데,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조인 명령을 좀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3D 형상에서는 여기 A라고 하는 화살표를 하나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요 면을 바라봤다고 하는 어떤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바라본 부분이 뷰 A라고 해서 여기다라고 또 표현한 거고, 됐죠? 그래서 전 이렇게 뭐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면에 직각하는 법선으로 화살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살표 만드는 명령어는 L이 엔터라고 하는 지시선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결정적으로 법선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해볼까요? 엔터 치고,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찍고 당기면 이게 법선으로 안 생겨요. 법선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직각이 되는 선이 이제 법선인 거예요. 뭐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지금 법선으로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없어요. 각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머리를 조금 쓰면요. 이 보조선을 하나 만들 건데, 요 선을 90도 정도로 선을 이제 이렇게 꺾는 거예요. 90도 정도로 로테이트를 해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바로 엔터, 이선 클릭, 엔터, 여기 아무 데나 콩 찍고요. 그 다음에 90도 복사할 거니까 C 엔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90도죠. 90이라고 주시면 선이 90도에 해당하는 법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L이 엔터 치고, 여기 교차점, 끝점 콩 찍고, 요 선에다가 하나 아무데나 콩 찍으면 ESC, 요 법선에 해당하는 화살표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건 좀 이렇게 머리 쓰면 됩니다. 예, 됐죠?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자,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바깥으로 빼주면 지금 그림하고 똑같아지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라고 하는 심볼 마크하겠습니다. 텍스트 T 엔터 치시고 박스 잡아야겠죠? 이렇게 박스 잡고, 그리고 이 부분이 A 부분,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1, 2, 3 해도 되고,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알파벳 쓰는 게 더 낫습니다. 1, 2, 3 숫자로 쓰게 되면 취소하고 또 혼돈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파벳 그냥 A라고 적고, 폰트는 한 5.0으로 좀 바꿔놓겠습니다. 크게. 그다음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자, 요거 그래서 이렇게 두면 일단은 요 부분 바라본 부분은 A다. 그러면 그 A는 어디다? 얘다. 그래서 이렇게 봤다고 해서 뷰 A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투상 A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A라고 했는 부분을 카피해서 밑에 당겨와서 뷰 A라고 좀 바꿔놓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 들어가서 뷰라고 한번 적죠. 여기는 소문자로 적긴 했는데요. 대문자 다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뷰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뷰라고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하이픈을 넣어도 되고 다운표를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하이픈으로 넣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되면 A 부분을 바라본 이 부분이 보조투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이해되셨나요? 자, 얘 위치는 꼭 여기 안 있어도 되고요. 여기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요 정도로 빼놓을게요. 뷰. 자,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이제 치수만 주면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여기 수문선이 있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수문선이 생기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수문선에는 치수를 준다 안 준다? 치수는 주지 않습니다. 잘 주지 않 완전히 뭐 완벽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수문선에는 치수를 주지 말자고 하는 기계제도 통칙이 있어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는 치수는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보조투상도에다가 치수를 거의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치수는 요거 보고 똑같이 넣으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DLI 엔터 치시고 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이죠. 요거 하나 찍어주고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16mm 당겨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거 이만큼 떼우는 간격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마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기 첫 번째 외형선하고 첫 번째 치수 사이의 간격은 얼마라고요? 의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에서 15mm. 이것도 약간의 룰이 있어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치수선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등간격이에요. 첫 번째 거만 12에서 15고 나머지들은 등간격으로 8에서 한 12mm 정도 주시면 돼요. 근데 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문자 요 부분 가지고 한번 계산하시면 돼요. 요 문자가 지금 폰트가 우리가 얼마로 했냐면 3.5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3개 정도가 문자가 3개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라면 얼마 됩니까? 한 10.5가 나오죠. 예,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치수 요사기수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문자가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간격. 나머지는 문자가 한 2개 들어가는 간격으로 이제 의식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치수 잘 보시면요. 보시면 70이라는 숫자 문자가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갈 것 같고 여기도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총 여기가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문자 들어가는 간격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추 아마 10에서 11mm 사이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에. 한번 재볼까요? DLI 엔터. 그보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딱 나왔네요. 12mm라고 뭐 많이 나왔네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치수 넣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치수 넣는 명령어, 정렬시키는 명령어도 우리 2D CAD에서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깔끔하긴 한데 시간이 또 걸려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즉석에서 바로바로 모양 보기 좋게 하시면 됩니다. 자, DAN 각도 치수 주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얼마요? 45. 화살표는 이렇게 방향 같이 한번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치수 2개가 남았죠. 경사 치수 어떻게 넣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DAL이라고 하죠. Demaligned.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요 끝점 찍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사선 치수선이 여기 나옵니다. 12.5가 맞습니까? 정확하죠? 자, 그 다음 또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또 치수가 뽑을 수 있죠. 또 16mm.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면도는 끝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보조투상도 쪽으로 한번 가시죠. 여기는 치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 부분을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10, 10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똑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우리 똑같이 하도록 해요. 잠깐만요. 똑같이 안 해도 똑같이 하지 말고 이거 그냥 C 못하게 줘버릴까요? 아무튼 요거는 좀 편의상 여러분 2-C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예요. L 엔터 치시고 여기 중간점 콩 찍고 화살표 확 당겨내고 아무데나 콩 찍고 이 상태에서 엔터 2번 치고 얼마라고요? 이 두 개가 있으니까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10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요거 2-두 개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C10이라는 게 아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엔터 2번 치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장 한번 해주고요. 이상 없고 요거 지름이 있네요. 그죠? DDI 엔터 여기 찍고 요거 20파이 그 다음에 DAL이라고 하고 여기 찍고 직각 모양 나왔을 때 찍어서 요거 12라고 알려주시면 안쪽에 폭이 나오겠죠. 슬롯의 폭. 이거는 지름이고. 자,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치수를 줄 건데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 보면 하단에 여기 2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20이라는 치수하고 40. 근데 이제 여기 경사가 졌으니까 치수를 한번 이렇게 줄 거예요. 보통은 DAL이라고 치고 DAL이라고 치고요. 아이고. 자, DAL 경사 치수 엔터 치고 여기를 끝점을 찍고 끝점을 찍으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20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결국은 DAL로 치고 이렇게 이 방식으로 찍어야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 끝점이 공간이 없죠. 공백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어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치수를 경사 치수로 이제 먹이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 경사된 형태로의 치수. 그러니까 요 끝과 요 끝을 이 끝을 수평으로 빼는 치수는 UCS라고 하는 거 조금 건드릴 겁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또 차차 얘기할 건데요. 원점을 약간 방향을 트는 거예요. UCS라고 한번 치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단에 보면 여기 객체라는 거 글씨 보이세요? 자, 다시 UCS 요거 단축키는 그냥 UCS예요. UCS 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명령어 중에 객체라고 하는 OB가 있어요. 그래서 OB라고 하는 옵션을 좀 켜주시면 됩니다. OB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OB라고 치고 엔터 치고 그럼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정렬할 객체를 선택을 하는 말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계속 따라 하세요. 여기 요 부분 보이죠? 여기 X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클릭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고 났더니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원래 십자가 이렇게 원래는 90도, 180도 이런 식으로 딱 직각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 기준으로 XY 방향이 이 수평 수직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얘 기준에서는
여기 찍고 여기 찍는 거는 그죠? X로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선을 뺀다는 소리겠죠.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기가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XY가 이렇게 방향이었는데 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이렇게 XY가 그냥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준에서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평선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LI라고 치수를 주고 여기 찍고 여기를 찍으면 수평으로 치수를 뽑을 수가 있어요. 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클릭해주고 또 엔터, 여기 끝 찍고 여기 끝 찍어주고 하면 또 이렇게 선이 뽑히죠. 클릭. 됐습니까?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이제 원래 그 UCS 즉 XY로 돌아오려면 다시 UCS 엔터 치시고 하단에 보시면 옵션 중에 아까는 여기 객체 OB였는데요. 이제 표준 W 쓰시면 돼요. W라고 주고 엔터 치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W 주시고 W 주고 엔터 치시면 다시 되돌아와요. 됐죠? 여기 UCS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얘도 할 건데 위에 것도 한번 해보죠. 자, 위에 것도 이렇게 지금 여기 끝점하고 요 중심에 그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끝하고 요 중심이 선을 뽑아도 치수가 정확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은 안 나와요. 표준을 바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해보죠. 경사치수니까 DAL 주시고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치수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원하는 치수가 아니에요. 얘도 아까처럼 수평하게 요거 두 개 수평하게 치수를 뽑으려면 UCS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자, UCS 엔터 OB 객체 엔터.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여기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XY 방향이. 네, 요 안쪽에 Y 방향이 이쪽으로 간 거. X가 오른쪽으로 누운 거. 요거 선택해 주십시오. 요거 선택해 주고 DLI라고 치고 얘 찍고 얘 찍으면 수평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답을 알았다 그랬는데 요 방향 여기 이렇게 된 거 말고 좀 다른 형상으로 된 걸 해버리면 치수가 여기 좀 뒤집어져 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자, DAL 엔터. 여기 찍고 여기 끝부분 찍어서 아이고 DLI죠. 수평이죠. 여기 찍고 요 끝부분 찍으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엔터. 여기 끝부분 찍고 여기 끝에 점 찍으면 치수는 각각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UCS 이용하시면 좀 정갈하게 나오죠.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UCS로 OB 객체로 들어가셔서 그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고 지금 이 꺾인 방향을 다시 원위치 돌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UCS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표준이라고 하는 W 있죠? 그 W 주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여기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리면 도면이 좀 잘 그려질 수 있어요. 치수 잘 줄 수 있습니다. 자, 무브 기능 이용해서 요거 뷰 A를 밑에다가 좀 박아 놓을게요. 이렇게. 컨트롤 S 저장하고요. 얘도 약간 간격을 조금 주겠습니다. 뒤로 조금 뺄게요. 이렇게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도를 한번 하시죠. 치수가 문제 없는지. 자, 여기 치수하고 한번 보시죠. 어차피 똑같이 보고 그린 거고 약간 바꾼 게 있다면 2-C10이라고 하는 요거 못다기만 좀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외형선이 왜 돼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원래는 숨은선이지만 외형선 C 못다기 부분에 이 선이 눈에 보이는 외형선이기 때문에 덮었기 때문에 선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외형선이 보이게 된 거가 있습니다. 치수는 다 이상 없이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치수 줄 때 UCS 이용하셔서 치수를 반듯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도면이 조금 더 정갈하게. 물론 이 방법은 또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 치수를 주고 자 어떻게든 치수를 하나 줬다면 주고 그죠? 이게 한 몸인데요. 얘를 분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서 브레이크로 요 부분만 일정 부분만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 심지어 얘도 잘립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도 쓰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얘는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분해를 해버리면 얘는 한 몸이고 한 몸이라는 소리는 얘를 클릭해서 당기면 이 치수도 동쪽으로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해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UCS에서 이거 건드려서 이제 했다는 거.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했는 거 조금 정리하자면 오토캐드 2023 기계제조 10강이고요. 10번째 강의. 제3각법 보조토상도 도면 그리기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가 경사가 포함된 형상 같은 경우는 삼각법으로 그리게 되면 그죠? 아까 보셨겠지만 실제 길이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생길 겁니다. 자, 그럴 때는 보조토상 방식으로 해서 그 방식은 투상면의 수직으로 평행하게 제도하고 그 면을 그렇게 이제 제도함으로써 형상의 길이 값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보조투상도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